네, 다가오는 6월 10일 이날을 꼭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날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날이라 생각을 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시면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대박날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저는 풍수와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공간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 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풍수지리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바로 이 시간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가오는 6월 10일은 바로 단오인 거죠. 이 단오날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건데 이미 선조분들께서는 지혜로운 많은 것들을 하셨고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검증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몰랐지만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6월 10일 바로 단오날이죠. 이 단오날이 어떤 날이냐라고 한다면은 1년 중에서 가장 양기가 강한 날입니다. 이는 동국세시기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음력으로 5월 5일 날 이 날이 가장 양기가 수승한 날인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러 세시 풍속들을 해왔던 기록들이 남아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강릉 단오제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다면은 이 양기가 가장 수승한 날인 단오날에 하면 좋을 것은 바로 머리를 감는 겁니다. 아니 머리 매일 감지 않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창포에 머리를 감는 겁니다. 창포물로 머리를 감기는 어려우니 창포와 관련된 여러 제품들도 있으니까요. 꼭 사라가 아니라 이런 풍습을 지킨다는 의미로서 보자면은 이런 창포와 관련된 것들을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셔서 머리를 감으면 좋은데요. 동국세시기 5월편에 보게 되면은요. 단오날에 창포로 깃발을 만들어서 나쁜 기운을 막았고 또한 그 창포를 통해서 머리를 감고 애곤을 물리쳤다라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이러한 전통이 남아있다 보니 샴푸 회사에서도 이걸 활용을 해서 마케팅 수단으로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이 전통을 지켜나간다는 의미 그리고 예전 분들이 그렇게 창포로 머리를 감았을 때는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확실한 의미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 현대인들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던 그 선조분들의 지혜가 담겨 있을 거라 확신을 하니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의 전통을 지킨다는 재미의 의미로서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단오날에 있었던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단오날에 유독 부적을 써서 집안에 이렇게 붙였다라는 겁니다. 부적이라든지 이 현대인들에게는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어떤 무속의 관점, 미신의 관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우리 조상님들이 해오셨구나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부감을 갖지 말고 말이죠. 우리가 서구권의 문화에 대해서는 되게 열려있지만은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는 유독 인색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외국의 문화 그리고 호박을 뒤집어 쓰지만은 정작 우리의 문화에 대한 것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도 부적에 대해서 무조건 이걸 맹신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집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행운을 빌었었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조선 후기에 문집인 풍화속선을 보게 되면은요. 단오날 즈음을 해서 부적을 써서 사방에 붙이니 액을 물리치고 기람을 빌어 소재작복 그러니까 재앙은 불사르고 복을 짓는다 라는 이런 내용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쓴 액자를 판매하는 의미도 이러한 것에 다 바탕을 한 거이기도 하니까요. 기존에 저희 액자를 구매하셨던 분들은 이 단오날에 맞춰서 한 번쯤 액자를 더 들여다보고 우리 집안에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원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하다못해 어떤 복이라는 글자라도 한번 직접 써보시고 식탁 위에 올려둔다라든지 책상 위에 올려둔다라든지 우리의 전통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집에 정성을 들여보는 것으로 하시면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 바로 풍수 인테리어 색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쓰였던 의학서인 천금요방을 보게 되면요. 이 단오날에는 남녀 모두가 붉은색 옷을 입는 게 좋다라는 그러한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사실 그 시대에는 중국, 한국, 일본 가릴 것 없이 같은 문화권으로서 전승이 되어져 오고 여러 그런 시대적인 의미가 비슷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에 대한 의미는 굳이 중국이라고 구분할 것 없이
화의 기운으로 대변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단오날이 수승한 양기를 이열치열의 의미로서 누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날만큼은 붉은색 옷을 입거나 혹은 붉은색과 관련된 소품을 들고 다니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단오 풍습을 지켜나가는 것 참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자연의 의미에서도 여러분들 1년에 있을 그런 애군을 막는다라는 큰 뜻도 있을 수 있으니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단오날 먹는 음식에 대한 내용도 빠질 수가 없겠죠. 이 단오날에는 보통 어떤 음식을 드셨냐면은 쑥과 관련된 것을 드셨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쑥떡, 그리고 요즘 뭐 방개떡 그런 것들도 있죠. 쑥은 기본적으로 항균과 해독의 효과가 강하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보감에서 기술이 되고 있는데, 쑥은 몸을 가볍게 하고 사람을 오래 살도록 만들어주니 섭생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식물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서에서는 단오날 아침에 흰 개떡을 먹게 되면 1년 내내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옛 속설도 남아 있으니 이 단오날 아침에 흰 떡이나 쑥떡 등을 사가지고 1년 내내 병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기원도 해보시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겠죠. 자, 그리고 이 단오날 제가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 바로 소금입니다. 이 소금 단지와 관련된 내용 또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 우선은요, 이 단오날 이 소금 단지를 집 앞에 두는 것은 우리의 전통을 잇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애군, 여러 가지 1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막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 유중님이 편찬한 증보 살림 경제를 보게 되면은요, 5월 단오 풍속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문 앞에 깨끗한 소금을 두게 되면은 사기, 삿된 기운을 막고 여러 집안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 아직도 이 소금 단지를 두는 게 일본의 풍습으로 잘못 인식하고 계신 분들은 이 단오날에 맞추어서 작은 예쁜 소금 단지를 구비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깨끗한 소금을 담으셔서 1년에 앞으로 일어날 애군을 막는다라는 의미가 여러분들의 단순한 복을 바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오랜 전통을 지켜나간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함께 가지면은 분명 더 의미 있는 여러분들의 그 집안 꾸미기 풍수 인테리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단오날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고 또 재밌는 이야기가 정말로 많았죠. 이 법구경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시 근불시 물사야 지내라. 계속해서 부지런히 닦아내서 먼지가 앉지 않도록 하라 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집을 가꾸고 이 풍수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시절의 의미에 따라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의 의미와도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심중에 바라시는 것들 참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그 바라는 것들도 결국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잘 채워야 바라는 목표 지점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 똑같은 하루를 살더라도 누군가의 하루는 분명 더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그 의미 있는 하루를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잘 지켜나가신다면 분명 더 빠르게 원하는 것들 이뤄갈 수 있을 겁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그런 지혜를 가진 분들이니까요. 의미 있는 단오날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뜻깊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